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여러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MVP 장태희 님을 모시고 특히 오늘은 서버리스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와 관련된 환경을 실제 실무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포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한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한 이후 중점적으로 클라우드, 즉 애저가 포괄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 영역으로도 많은 부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이 되는 거는 다양한 리눅스의 별도 버전들이겠죠. 뭐 페도라, 데비안, 우분투, 센트, 그 이외의 상용 리눅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환경을 드디어 애저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고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99.9% 이상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자체가 역시 애저에서도 굉장히 상당 부분 또 네이티브한 환경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브리징 요소들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 뭐 기본적으로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환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버 없이 굉장히 애자일한 환경, 그리고 개발 속도를 보장을 하면서 실제 프로덕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환경을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펑션이라는 애저상에 있는 펑션이라는 피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되었고 그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도커 따로, 컨테이너 따로, 혹은 뭐 다양한 서버리스 도구 따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실무 환경에서 적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실무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서버리스 환경과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 자체를 오늘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 질의응답 채팅창 내에 오늘 사용될 6개의 동영상 데모 링크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린 이유는요. 혹시 시스템을 통해서 웨비나 호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레이턴시가 좀 발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튜브 창을 열어주시고 저희 장태희 MVP께서 그 챕터로 넘어갈 때 함께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될 그 데모 동영상 내용은요. 첫 번째 몽고DB를 사용하는 노드.js에 대한 내용이 한 세트가 있고요. 다음은 노드.js의 RESTful API를 빌드해서 애저의 API 앱에다가 배포를 하는 동영상. 세 번째는 컨테이너용 애저 웹앱 서비스, 웹앱 온 리눅스 서비스죠. 그 안에다가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도커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동영상. 그리고 애저 포탈 내에서 애저 펑션을 만들어내는 동영상. 애저 펑션 부분이 바로 서버리스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직 앱을 이용을 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저 펑션을 이용해서 서버 없는 API를 만드는 방법. 이 6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화면을 보면서 또 중간중간 설명을 섞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리눅스 OS를 인스톨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으로 오늘 웨비나 시간을 설정을 좀 했고요. 그 어떤 버전이라도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즉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범주의 리눅스 환경이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고 특히 서버 리스한 환경, 웹과 앱을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웹앱 온 리눅스 혹은 Azure 웹 서비스 온 리눅스를 통해서 서버 없이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없다라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저 클라우드가 포괄하는 생태계는 윈도우 그 이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거라면은 기존의 윈도우 락인을 좀 피하고자 하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개의 동영상을 반드시 함께 플레이를 해주시는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즉답이 가능한 부분 혹은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 모두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쉬움 없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장태희 MVP를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몇 분 안 계시는 오픈소스를 주요하시는 MVP시고요. 이미 전에는 우분투 커뮤니티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현재는 한국 우분투 커뮤니티의 고문 그리고 또 현재는 한국 오픈스택 커뮤니티 스터디 분과 운영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모 특히 이제 서버리스 환경하고 컨테이너 환경 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데모 구현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시간적인 문제로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된 질문은 분명히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장태희 MVP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준비해 놓은 내용 Azure 웹 앱 서비스 온 리눅스 그리고 Azure 상에서 도커를 구현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 클라우드 앤 데이터 센터 매니지먼트 부분을 활동하고 있는 장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되게 다룰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최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앱 서비스 온 리눅스 그리고 Azure 펑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1시간 동안 하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어떻게 사용 방법이나 그 다음에 데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만 좀 되게 많이 해드렸더니 30분 지나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잘못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주로 데모를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라이브 데모를 하면 또 데모의 법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리 다 녹화를 해왔는데 또 이게 데모가 끊길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죄송하지만 미리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같이 시청을 하시면서 한번 피드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웹앱 온 리눅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웹앱 for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Azure 펑션에 대해서 다뤄보고 데모스 for Azure 펑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서비스 온 리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달 전,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만 해도 프리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쯤에 이게 오피셜로 릴리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정보는 없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올 때 웹앱 온 리눅스 그리고 웹앱 for 컨테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왔습니다. 사실 사용할 때는 그냥 웹앱으로 그냥 통합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웹앱 온 리눅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앱 온 리눅스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해서 애저가 제공하는 컴퓨터 리소스 한마디로 이제 파서 서비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일단 .NET 코어
얼마 전에 이제 오픈소스로 푼 .NET 코어를 컴파일러 없이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시는 PHP, Node.js, 그다음에 Ruby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언어는 조금 아직은 뭐 완전히 최신은 아니고요. .NET 코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 아직 2.0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HP나 Node.js, Ruby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점대, 그리고 8점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uby는 2.3, PHP는 5점대, 그리고 7점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웹앱을 그래서 왜 사용하느냐? 나는 이미 뭐 VM에 올렸고 아니면은 뭐 다른 파스를 사용하겠는데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 여러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DevOps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가용성을 가진 글로벌로 규모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앱 서비스, 일반 웹 서비스와 그다음에 웹앱은 리눅스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요 플랜이 현재 최대는 10개 인스턴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운용 프로그램 템플릿, 마켓플레이스에 되어 있는 웹앱은 리눅스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뭐 드루팔, 웹앱은 리눅스 플러스, 뭐 MySQL 등등 이런 운용 프로그램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작업하시면서 올리실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API 앱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데모를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앱 서비스 플랜이 보시면 앱 서비스 이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리눅스 버전과 앱 서비스 버전이 다른 게 현재는 그 베이직과 스탠다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웹앱은 리눅스를 사용하시려면 그 프리 티어, 무료로 되어 있는 F0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아쉽게도 서브스크립션이 하나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앱 서비스를 좀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아마 프리미엄 플랜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아직 프리미엄 플랜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스탠다드, 제가 써보니까 스탠다드가 가장 보편적이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 S1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스텀 도메인, 뭐 SSL, 그다음 프로덕션 테스트, 그 이 가장 앱 서비스 리눅스에 꽂힌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데 업로드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애저 앱 서비스와 그 다음에 VM, 서비스 패브릭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비슷한 요 네 서비스들을 비교를 하자면요, 앱 서비스의 장점인 이 빠른 배포, 그리고 다시 재배포하지 않고 대규모 스케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배포 환경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게 Git과 FTP를 이용한 배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과 FTP 외에도 웹 배포를 사용해서 코드 배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를 사용하다 보면 뭐 도커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장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SSH를 접속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웹앱은 리눅스의 이름에다가 scm.azuresif.net/webssh/host를 하시면 바로 웹에서 SSH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웹앱 포 컨테이너스를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PHP나 뭐 Node.js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한국에서 값은 역시 아직까지는 그 점유율 높은 건 자바죠.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거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커스터마이즈한 이미지, 현재 여러분들이 도커 허브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고 계신 이미지를 빌드해서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NET Core 2.0을 사용하고 있다, 자바나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파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만든 빌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떤 걸 사용할 수가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도커 허브, 그다음에 애저에서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추드리는 부분은 도커 허브와 Azure Container Registry 요거 두 파트가 있고요. 그 앱 서비스와 리눅스와 컨테이너가 뭐가 다르냐? 요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앱 서비스와 리눅스, 외부분 리눅스를 그냥 실행하시면 좌측의 그림 같이 캐시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CDN이 자동적으로 다 잡혀 있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프로젝트만 바로 올리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 로컬 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웹 컨테이너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CDN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대신에 얼마든지 마음껏 컨테이너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 도커를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서 가끔 이제 제가 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웹 서비스가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로고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현재 앱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좌측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툴에 고급 도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 도구, 고급 도구에 푸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디버그 콘솔로 배시를 선택하시면 또 웹에서 바로 배시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홈, 로그 파일즈라는 디렉터리에 들어가시면요. 연도 월 1로 된 로그 파일이 존재합니다. 다른 독스에 보시면, 다른 독스든 마이크로소프트 닷컴에 들어가시면, 그냥 도커다 로그로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또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월 1로 해서, 일마다 갱신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 앱 서비스를, 푸시를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로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다른 리눅스 서버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까에 대해서는 리눅스 사이트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move me to website.net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시면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툴을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한적인 사항은 아파치만 현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엔징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마이그레이션 플랜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되게 급하게 설명을 드려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바로 데모로 일단 거두절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몽고DB를 사용하는 Node.js를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원래는 이렇게 약간 더빙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네, 죄송하지만 유튜브를 현재 다 켜주시고요. 혹시 다 켜셨나요? 네. 예,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글을 인박스 Q&A에 다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켜셨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현재 제가 질문 답변 코너에다가 다시 했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내가 링크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일단은 하나의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in.js라는 그 Node.js 프로젝트를 샘플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깃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는 Node.js 6.9하고 MongoDB 3.2
우분투 16.04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저 시에라 2.0에 미리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다 되셨다는 전제하에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요. 일단은 제가 이미 npm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플러그인 설치하는 것만 제가 개선을 해보니까 한 15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뭐 npm 플러그인들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그걸 다 그대로 끌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npm 스타트를 해서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현재 확인을 합니다. CentOS요. CentOS는 CentOS 우분투에 좀 상관없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노드.js 환경, 파이썬 환경,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내가 CentOS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 좀 라이브러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로스 플랫폼 체크를 해 보시던가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빌드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번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min.js 데모가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 몽고DB가 잘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메일이 지금 already exist라고 뜨는 건 제가 이미 한번 테스트를 해서 DB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가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AG 그룹 크리에이트를 해서 현재 하나의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소스 그룹 이름을 JTAH 앱 서비스 테스트라고 했고요. 로케이션은 한국 중부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 평택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룹을 리소스를 하나 만들고요. 커스머스 DB라는 걸 만듭니다. 커스머스 DB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커스머스 DB에 이메 DB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이 DB를 몽고DB를 기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리소스 그룹은 아까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리소스 그룹에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커스머스 DB가 제대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커스머스 D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머스 DB로 커스머스 DB와 저희 해당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스터 키를 일단은 확인해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생스의 커넥션 스트링에 보시면 현재 모든 정보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해당 저희 프로젝트에서 조금 일단 로컬 프로젝트와 커스머스 DB가 잘 연동이 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제가 데스크탑 화면으로 넘어왔죠. 커넥션 스트링을 복사를 해서요. 프로덕션 JS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 포트 10255로 있는데 1025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2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뒷부분은 필요 없는 파라미터라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뒤 파라미터에다가 SSL true 요 항목하고 그다음에 SS verify certification 요거 first 요것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로컬 몽고DB가 아니고 저희 애저 앱 서비스에 있는 몽고DB와 로컬 프로젝트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해당 이제 닫고요.
해당 항목을 닫고 현재 이 프로젝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걸프 이제 오토메이션도 돼 있기 때문에 걸프 프로를 이어 다시 한번 패치를 해줍니다.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 노드 env는 production 노드 server.js 요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프로젝트와 저희 그 커즈머스 DB 원격 커즈머스 DB가 연결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잘 뜨면 이 프로젝트는 일단 해당 항목에 떴으면 일단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메일과 주소를 입력해서 대신에 짠을 누르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웹앱 항목을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웹앱에 대한 항목들을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랜이 S1, B1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 플랜도 생길 수도 있겠죠. 로케이션 뭐 여기저기 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Azure CLI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닫고요. 그다음 Node.js랑 PHP, Ruby 현재 이렇게 3개의 4개, 단넷코어까지 포함해서 4개의 버전이 언어가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료를 하고요. 일단 앱 서비스 플랜을 저희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임의적으로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짓고요. 리소스 그룹도 똑같이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앱 서비스 플랜에서 중요한 게요. 뒤에 마이너스 is 대시 리눅스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때 자습서 같은 데 보시면 이 항목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앱 서비스 자습서들이 현재 다 윈도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s linux 이 항목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age 웹앱 create에서 현재 웹앱 하나를 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름을 또 JTH 노드 몽고 앱 테스트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리소스 그룹을 또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요. 플랜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앱 서비스 플랜을 지정을 해줍니다. 런타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런타임 그 노드, .NET Core, PHP 등등 해서 그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버전들에 맞게 저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해당 언어 그리고 버전이 맞지 않으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웹앱 리스트 런타임즈라는 걸로 이제 하시면요. 요 항목들이 이제 사용 가능한 언어와 버전들이 뜹니다. 근데 이게 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aka.ms에서 황색으로 되어 있던 링크 있었죠? 그 링크가 좀 더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현재 애저 포털에 들어가서 사용 가능한 런타임 스택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요. 웹을 이게 생성을 하셨으면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잘 됐으면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푸시를 해야겠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일부러 잘못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웹앱 config 앱 세팅스 업데이트에서 현재 이름이 이제 set으로 바뀌었습니다. as 웹앱 config 앱 세팅스 set 그리고 뒤에 해당 name, 리소스 그룹 그리고 원하는 세팅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메모장에 몽고DB URI라고 돼 있는 거를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런 프라이머리 키가 노출되는 게 꺼려지는데
저런 거를 어떻게 미리 저장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앱 세팅을 통해서 미리미리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plication string primary key를 몽고DB URI를 다시 복사를 하셔서 넣어냈습니다. 여기서도 10250 또 뒤에 부분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min SSL은 true 요 값만 넣어줬습니다. 아까 보시면 업데이트를 항목에 사라졌다고 나오죠. 근데 자습서나 아니면 다른 독서는 아직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set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몽고DB URI 요 해당 앱 세팅스 값이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출된 Node.js 파일에 노출된 몽고DB 값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가 체크아웃으로 롤백을 해서 다시 지워버릴 거고요. 보시면 몽고DB 언더바 URI가 저게 이제 대신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을 대신하게 됩니다. 같고요. 요 값은 세팅즈, 어플리케이션 세팅에 들어가시면 잘 해당 값이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입력했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바꿔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AG 웹앱 디플로이를 할 준비를 합니다. 디플로이먼트 유저 셋 해서 이제 푸시를 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TA 기테스트라는 아이디를 하나 임의로 생성을 했고요. 패스워드를 이렇게 임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저와 저희 로컬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임의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요 이제 계정을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요 config local git에서 푸시할 수 있는 리모트 URL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source config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잠시 후에 그 해당 URL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조금 기다리시면요. 이제 UR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URI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요거를 이제 git에다가 이제 리모트 애드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트 애드 애저로 해서 임의의 푸시할 리포지토리를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모트 할 곳을 만들었으면요. 이렇게 리모트 쇼 애저 하면 제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리모트 쇼 해서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체크아웃을 해서 아까 그 URI를 제가 임의로 그 파일에다가 저장한 걸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롤백을 해서 몽고DB URI만 남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이제 터미널로 돌아와서 클리어를 하고 이제 대왕에 푸시를 하시면 드디어 저희 이제 만든 앱 서비스 웹앱에 저희 프로젝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뭐 올라가는 영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좀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후의 것은 뭐 그냥 푸시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영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하나의 샘플, min.js, node.js,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가 올라가서 제대로 디플로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5분, 6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배포에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de.js RESTful API를 빌드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현재 시간상 저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미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그 컨테이너를 올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컨테이너용 Azure 웹 앱의 사용자 지정 도커 이미지 사용이라는 제가 또 URL을 보내드렸을 겁니다. 해주시고요. 3번 링크입니다. 3번 링크. 다시 이제 제가 질문 답변란에 해당 URL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URL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컨테이너용 Azure 웹 앱에 도커 이미지를 올리는 것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또 자습서에 있기는 합니다. doc스.microsoft.com에 있긴 한데 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바뀌었습니다. 한 70% 이상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하셔도 심지어 깃 클론을 하는데 깃 클론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URL을 다운을 받으셔야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니고. 네. 현재 이 해당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셔서 도커 파일을 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썬 3.4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명령들이 내포되어 있는 도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이미 커스터마이즈한 이미지를 빌드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 도커 허브에 있는 아이디, 그 다음에 my 도커 이미지, 그 다음에 버전명을 태그로 해서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쭉쭉쭉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게, 그러면 파이썬이나 뭐 노드.js나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아까 런타임 스택에 없는데 웹앱을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그냥 이미의 런타임 스택을 하나 고르신 다음에 도커 이미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현재 그래서 빌드가 다 되면 제 이미지가 하나 빌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리어를 하시고 이 이미지가 이제 잘 빌드가 돼서 됐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런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둘둘둘둘에 8000번으로 하고요. 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PS를 통해서 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로드에 포트를 둘둘둘로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정적인 웹페이지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3.4로 돌아가고 있는 이미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커 허브에 제가 올리기 위해서 도커 허브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도커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저희 일단 리포지토리에는 제가 일단 로컬에서 빌드한 이미지는 안 올라와 있죠. 이 이미지를 도커 허브로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뭐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가 푸시가 되면 도커 허브에 제 이미지가 하나 올라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를 하고요. 다시 Azure Web App Create를 해서 G 아까 리소스 그건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요. 플랜도 똑같이 아까 사용했던 앱 서비스 플랜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JT 도커 파이썬이라고 했습니다. 런타임에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파이썬 그 다음에 제가 3.4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저 포탈에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파이썬 3.4는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4 저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자바나 아니면은 단네코 2.0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뭐 노드 6.9 이런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라갈 이미지는 저희가 이미지 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 런타임 스택이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독서 어디를 뒤져보셔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zure Web App 세팅을 하면요. 아까 저희가 포트를 이제 둘둘둘에 8000번으로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포트 지정을 config 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세팅을 웹사이트 언더바 포트는 8000번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80 포트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8000으로 리다렉션을 해주게 포트 포워딩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똑같이 애플리케이션 세팅에 들어가시면요. 웹사이트 8000번 이렇게 세팅이 적용이 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하고요. Azure Web App config container set -n 그래서 JT 조커 파이썬 그리고 도커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커 커스텀 이미지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요. 도커 허브에 있는 id 슬래시 도커 이미지 버전명을 정확히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전명은 정확히 써주지 않으면 그냥 레이티스트로 자동으로 받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도커 커스텀 이미지 네임 옵션과 도커 레지스트리 서버 URL 요거를 정확하게 써주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애저 CLI 상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디플로이가 된 줄 알고 URL을 클릭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떠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 디플로이 일단 커스텀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는 도커를 한번 리스타트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타트를 해서 다시 한번 도커 컨테이너를 재시작을 해주셔야 이렇게 제 임의로 된 웹사이트에 제 도커 이미지가 올라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메일 컨테이너를 올린 것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다른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해서 푸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와 같이 커스텀 이미지를 하겠다. 그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요 도커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로고를 보기 위해서는요. 모니터링에서 이 다이그노스틱 로그스라고 해서 진단 로그, 아마 한글로는 진단 로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 파일 시스템을 ON을 해주셔야 이 도커 로그가 쌓입니다. 내가 디플로이 했는데 왜 바로 도커 로그가 쌓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옵션이 혹시 꺼져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애저 펑션을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저 펑션이 뭐냐면요. 클라우드 현재 애저 포탈에서 작은 코드 아니면 함수를 단위로 잘게 쪼개서 실행을 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C#, F#, Node.js, Python, PHP, 그리고 Java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역시 당연한 말이겠지만 코드를 실행한 시간에 따라 지불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단넷이나 노드.js를 사용하면 누겟이나 npm을 당연히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동으로 또 지원을 한다는 게, 같이 지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애저 펑션을 뭘 할 수가 있냐 하시면, 이 애저 펑션 독스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트리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기반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이벤트 기반으로 애저 서비스, 사스 서비스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블리스 웹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응용하시거나 모바일 백엔드, 그리고 IoT에서는 주로 스트림 애널리시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트림 애널리시스 서비스나 봇 메시징을 통해서 실시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지원하는 함수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툴을 사용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각종 트리거들이나 아니면은 CRUD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 펑션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데, 뭐 물론 애저 펑션 하나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요거를 요 하나로만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지어서 같이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면 로직 앱스, 그래서 클라우드 확장 가능한 통합, 워크플로우를 단순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로직 앱스가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로직 디자이너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같이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애저 커스머스 DB, 굉장히 전역 분산, 그리고 수평 확장을 핵심으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로 사용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커스머스 DB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리드가 있는데요. 또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이 모델을 사용해서요, 균일한 이벤트 소비를 허용하는 완전히 관리되는 지능형 이벤트 라우팅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그리드는 또 자습서 고급 어드밴스드 파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Azure Function Overview라고 하시면 현재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 파트에 이벤트 그리드에 대한 또 자습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시는 분은 그 부분을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zure Function을 어디서 사용할 수가 있냐? 물론 Azure 포탈,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 내가 약간 당황했던 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15.1을 쓰고 있었는데 이 항목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5.3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4까지 나와 있는데요. 15.3으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솔루션 페이지에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저 CLI 2.0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VR와 이넥스를 신봉하지 않는 이상 애저 CLI 2.0을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프리뷰 사항이긴 한데 자바 메이븐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프리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현재 레코멘드를 드리진 않고요. 일단 좀 이따 데모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다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급할 때 애저 포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펑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앱 서비스 플랜에 더불어서 컨숨션 플랜, 소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함수가 실행이 되면 실행된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애저에 필요한 모든 계산적 리소스를 제공을 하는 소비 계획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까 그 앱 서비스 계획을 재활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아까 그 계획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 앱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려면 무중단 설정이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플로이먼트 인스톨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15.3으로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이 워크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커밋 2017 워크로드에서 애저 디벨롭먼트를 먼저 인스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인스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비주얼 C# 클라우드 애저 펑션 이렇게 항목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저 펑션을 항목을 프로젝트를 생성하셔서 메소드를 추가하려고 보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는 템플릿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TTP 트리거를 하나 만들었다, 샘플 트리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시면 이렇게 publish create new를 해서 애저 포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publish 해서 푸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저 포탈에서 애저 펑션 만들기 요 데모 제가 5번이군요. 5번 로직 앱스를 사용하는 함수 요걸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앞서서 원래 선행으로 죄송합니다. 애저 포탈에서 펑션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로직 앱스나 뭐 이런 다른 파스 서비스들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URL 로직 앱스를 사용하는 함수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시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잠깐 또 잊으셨을까봐 질문 추가하기를 이용을 해서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직 앱스를 사용한 함수의 URL을 보여내 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화려한 데모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직 앱스를 사용하는 함수를 여러분들 같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요. 일단은 갑자기 무슨 화면이 하나 떴죠.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서 New를 클릭하시고 펑션 앱이라는 파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바로 파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그냥 일반 브라우저인데도 기본적인 코드 에디트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노드.js로 일단 퀵 스타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new를 일단 펑션 앱이 하나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new에서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현재 지금 뭘 하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포스트 글들을 보고 현재 상태가 우울한지 아니면 중립인지 아니면 좋은지를 판별을 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저 태그가 해당된 포스트가 새로 생성이 될 때마다 이거를 15분마다 체크를 해서 내가 만약에 우울한 그런 포스트들이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뭐 프라이싱 티어는 F0 무료로 하나 선택을 하고요. 커버리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실제로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드셨으면 현재 여기 커뮤니티 서비스에 또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메모장에 한 군데 복사를 해주시고요. 또 요게 좀 이따가 나중에 API들을 연결하는 키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만든 펑션 앱에서 함수를 임의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를 여기서 펑션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HTTP 트리거 템플릿을 바로 그냥 아무거나 적용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수 이름은 categorize sentiment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누르게 되면요. 현재 Node.js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C# 함수가 하나 임의로 생성이 됐고요. 이 run.cxx 파일에서 요 해당 안에 부분은 다 지우고요.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현재 세팅은 green으로 해서 기본 감정은 이제 조음인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를 좀 이따가 코디네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올 겁니다. 이 텍스트 API를 통해서요. 텍스트 API를 통해서 코디네이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점수가 0.3점 이하면 레드로, 그다음에 0.6점 미만이면 옐로우로, 그 이상은 그린으로 이렇게 판별을 해놓는 함수를 임의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log.info는 현재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창에 맨 밑에 보시면 로그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도록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log.info까지 함수를 만듭니다. 네, 저장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이 스코어를 받아온 게 0.3점 미만이면 0.3 미만이면 랭을 해놓기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트, 간단한 함수죠. 스코어가 0.6이면 0.6 미만이면 옐로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저희가 로직 앱 디자이너를 통해서 옐로우하고 그린인 경우에는 이메일 알람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인 경우만 판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해당 리퀘스트가 잘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코드 OK를 리스폰스를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를 리퀘스트 바디에 예를 들어서 0.2 미만으로 됐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레드로 아웃풋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굉장히 작은 함수를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제 다른 서비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ew 로직 앱, new에서 로직 앱을 하나 create를 해주고요. 임의로 만드는데 이름은 제가 tweet sentiment라고 하나 로직 앱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사우스테스 아이샤로 이번에 임의로 지정을 했는데요. 좀 이따가 제가 또 유의사항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 앱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이게 다양한 또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하나 블랭크 빈 앱을 생성을 해서 템플릿을 생성을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트위터를 판별했기 때문에 트위터 트리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트리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사인 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인 아이디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네, 인증번호 받고 앱 인증하고 이렇게 하면 애저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source text 해서 해시태그를 저희는 애저라는 해시태그를 다 일단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requency는 미니트로 하고 간격을 15분마다 이 포스트들을 긁어오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포스트들을 긁어온 다음에요. next 스텝을 누르시고 add an action을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어널라이시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의사항을 하나 좀 더 드려야 되는 점은요. 이 텍스트 어널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미국 서부만 지원합니다. 미국 서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모티브 서비스를 하실 때 아마 저는 웨스트 US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웨스트 US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 어널리틱스에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까 어카운트 키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사이트 URL은 그냥 디폴트로 하고요. 프리트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판별을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텍스트를 하겠다 라고 트위텍스트 트리거를 추가해 주시고 또 뉴 스텝 뉴 스텝에 add an action을 또 눌러서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다 긁어 모았으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감정을 판별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저 펑션을 통해서 애저 펑션에 이제 센티먼트까지 해서 이게 0부터 1까지의 사이 숫자로 아웃풋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만든 categorize sentiment라는 펑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request body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스코어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로직 앱들 그 서비스들을 이용했으면 이제 여기서 컨디션 분기를 판별해주는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a condition 해서 body가 우리가 만든 이 add a function이 red가 나왔다 라는 분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body가 red가 같다면 그 밑에 true false가 나오죠. true false에 일단은 아무것도 nothing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red면 add an action을 추가를 해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룩 이메일을 통해서 제 gmail로 부정적인 감정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웃룩도 똑같이 로그인을 해주고요. 제 계정을 선택을 하고 되면 to subject body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다른 메일로 선택을 하고 subject가 여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부정적인 트위터 감정이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써줍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트윗 텍스트 긁어온 포스트 내용과 그다음 로케이션을 저희가 임의로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로케이션과 트윗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요. run 트리거를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리프레시를 눌러주게 되면 스테이터스에 succeed해서 포스트를 긁어와서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run history까지 보고 Azure 펑션과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한 것들을 현재 데모를 시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데모를 오늘 지금 3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3개를 더 준비했어요. 근데 1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은 현재 제가 완전히 제가 새로운 것들을 만든 건 아니고요.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하거나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들을 as a function, 그 다음에 웹 오브 리눅스라고 구글링이나 빙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다 걸려있기 때문에 요 링크들을 저장을 하셨다가 같이 자습서와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앱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웹 앱 온 리눅스하고 비교를 하실 때 포탈하고 자습서를 보시면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포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앱 서비스는 윈도우에 있는 앱 서비스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구현이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신 플랜 같은 거요. 그래서 포탈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aka.ms 웹앱스 유저 보이스에 글을 남겨주시면 MS 직원분들께서 또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급하게 오늘 많은 것들을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약을 치자면요. 약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 이 마이크로소프트 MVP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 또 그리고 탑 커뮤니티 분들이 모여서 멜팅콘 라이브라는 현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며칠 전에 캡처를 했으니까 현재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현재 인원이 다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세미나를 들어오시게 되면 세션 3 자바와 애저 펑션으로 만드는 마케팅 문자 메일 발송 서비스라는 좀 더 여러분들의 필드에 맞는 그 프로젝트와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펑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세미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해당 또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jang0913 골뱅이 outlook.com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추가하기에다가 제 이메일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아마 다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뭐 저도 그리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추가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outlook.com 메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궁금하신 사항, 또 같이 고민 나누고 해결하신 사항은 이메일 질문 주소에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다른 세미나나 웨비나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